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98권 SBS 리뷰 및 분석입니다. 아시다시피 원피스 질문 코너 SBS에는 쓸데없는 것도 많고 중요한 것도 많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도 많은 만큼 중요 질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리뷰 및 분석해보겠습니다. 원피스 98권 SBS 리뷰 및 분석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요 질문은 한 독자가 야마토의 생일이 11월 3일이냐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오다쌤은 말합니다. 11월 3일이 맞다고. 재미있는 건 11월 3일은 일본 근대사에서 가장 뛰어난 명군으로 평가받는 메이지 텐노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야마토란 이름은 일본에 존재했던 고대 국가의 이름이며 일본 제국 해군의 세계 최대 전함 이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한민족이라 부르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야마토 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처럼 야마토라는 이름은 일본에서 상징적인 존재인데 야마토의 생일조차 일본에서 가장 뛰어난 군주로 뽑히는 메이지 텐노의 생일로 했다는 점이 참 재밌네요. 이 정도 상징성이면 야마토를 밀짚모작단의 배에 태울 수도. 다만 너무 일본 상징 캐릭터라 오히려 안 들여갔으면 좋겠네요. 일본만 너무 챙겨주는 것 같아요. 한국도 챙겨주세요. 다음 주의 질문은 한 독자가 키드와 킬러의 첫사랑 상대인 시르톤 도로유아나 아이카 양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다쌤의 대답은 키드와 킬러의 첫사랑 상대가 짜증내는 모습을 그려주며 대답해주네요. 근데 킬러 키드 취향이 이런 거였구나. 역시 남자는 서로 짝사랑하는 여자를 두고 친해지는 것 같네요. 저도 옛날 생각나네요. 다음 주요 질문은 한 독자가 977화에서 징베가 나미에게 안긴 후의 장면에서 상디가 손수건으로 분해하는 걸 발견했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오다쌤은 이걸 발견했냐며 대단하다고 하는데 사실 진짜 대단한 건 오다쌤의 섬세함이죠. 이걸 그리다니. 근데 이걸 어떻게 찾죠? 그리고 이걸 상디라고 눈치채는 독자도 이걸 그리는 오다쌤 정말 대단하네요. 다음 주요 질문은 한 독자가 루피의 기어 4가 나오면 기어 5도 나오냐는 질문입니다. 오다쌤은 지금은 그야말로 쓰러뜨리지 않으면 안 될 적은 세계 최강이라는 남자. 세상에서도 4G에서 5G의 시대가 되었다라며 루피가 카이도를 상대로 기어 5를 사용할 거라는 암시를 해줍니다. 사실 지금 기어 5에 많은 분석이 있는데 기어 5의 대부분 예상은 타이거맨입니다. 아시다시피 루피의 바운드맨의 주요 기술이 루피가 수련한 섬에 있던 동물의 이름을 따왔었고 루피가 수련한 섬에서 호랑이가 있었다는 점에서 타이거맨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현재 루피가 카이도와 싸우고 있는데 용인 카이도와 싸우는 루피가 타이거맨이라는 용어상 떡박도 충분하죠. 루피가 기어5 타이거맨으로 변신해 카이도와 싸운다면 진짜 엄청날 거로 보이네요. 다음 주요 질문은 해군 계급 순서에 대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오다쌤은 원수 아카이노, 대장 키자루, 후지토라, 료코쿠요, 그리고 중장,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를 나열해줍니다. 또한 번외로 센코쿠, 쿠잔, 드레이크, 로시난테, 그리고 아오키지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는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아오키지는 검은 수염과 접촉 중이라는 소문을 직접적으로 오다쌤이 말해줬다는 겁니다. 역시 도플라밍고가 말한 대로 검은 수염과 아오키지는 분명하게 뭔가 있는 것 같군요. 도대체 왜 아오키지는 트위치와 접촉하고 있는 걸까요? 빨리 관련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 질문은 한 독자가 백수적단의 간부들은 트럼프 카드 게임의 이름이냐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오다쌤은 각 지역에서 온 드레이크, 아프, 호킨스를 제외하면 전부 카드 게임의 이름 또는 KQJ 등 카드 이름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토비로포나 시누치에 대해 전부 언급하면 페이지가 가득 차버릴 것 같다고 한 후 도플라밍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시다시피 드레스로자에서 도플라밍고가 조커라고 불렸는데 오다쌤은 초기에는 도플라밍고가 카이도의 강력한 동료로서 와노쿠니에서 싸우는 구상을 한 시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카드게임에서 가장 핵심 카드는 조커죠. 즉 백설적단의 핵심 카드는 조커, 도플라밍고여야 됐습니다.
다만 핵심 카드라고 하기에는 도피는 루피에게 와노쿤이 대결전 전에 먼저 제압당해 김 빠진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개인적으로 와노쿤이 결전에서 도플라밍고가 카이도와 함께 등장했다면 더 재밌었겠네요. 그리고 원피스 매건 10권에서 흰수염이 하고 있는 링거에 도플라밍고의 마크와 비슷하게 새겨져 있는 것이 어쩌면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연관성 역시 도플라밍고가 카이도의 적단의 조코로서의 역할이었겠죠. 설마 같은 상황인 흰수염을 약하게 만들라는 카이도의 명령? 개인적으로 임펠다운에 있는 도플라밍고가 탈옥해서 다시 등장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주요 질문은 스마일을 먹은 사람이 뿔이 나는 거냐며 특히 왜 프레저스는 뿔이 1개, 기프터즈는 뿔이 2개냐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오다스는 그저 패션이라며 프레저스는 1개, 기프터즈 이상의 2개여도 좋다는 그런 룰을 가지고 있다 하죠. 사실 저는 카이도나 야마토나 블랙마리아 울티 페이지 1 등 뿔을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왜냐면 이들의 뿔이 진짜 본인의 뿔일까 아니면 패션일 뿐일까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진짜 본인의 뿔이면 종족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뿔이 있는 종족은 오즈 종족, 고대 거인족밖에 없습니다. 일단 울티와 블랙마리아 카이도는 모두 변신해도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지, 단지 패션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다음 주요 질문은 상지의 40세, 60세, 무슨 일이나 미래를 그려달라는 한 독자의 질문입니다. 이건 재밌어서 넣었으니 한번 봐주세요. 개인적으로 60세 상대 간지 그 자체인데요. 다음 주요 질문은 962화에서 유년기의 이조는 검, 키쿠는 총을 들고 있었는데 현재는 반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의도가 있냐고 물어본 한 독자의 질문입니다. 오데스는 키쿠가 든 총은 단지 형의 것을 들고 있는 것 뿐이라며 키쿠의 형 이조는 어렸을 때부터 특기는 사격이었으며 그의 사격 실력은 백발백중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흰수염의 배에서 이조가 사격을 여가로 보여줬더니 화검의 비스타가 특기 기술을 잘 지키자고 말했답니다. 이날 이후로 이조가 자신의 특기를 살려 총을 사용한 걸로 보이네요. 오다스는 그리고 말합니다. 주군을 지키는 사무라이가 왜 잘 못하는 검을 고집하는 건가? 사무라이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사무라이라고 무조건 칼을 잡을 필요는 없죠. 원피스를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건데 오다스는 참 편견이 없는 사람 같네요. 다음 주요 질문은 혹시 조로, 나미, 우소, 상대, 프랑키가 능력자가 된다면 각자 어떤 열매를 먹을 것 같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오다쌤이 말한 조로의 열매입니다. 오다쌤은 조로는 카이도의 열매,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카이도의 열매가 공개되었을 때 모델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단지 물고기 열매라고만 했었죠. 저 포함 많은 사람들이 모델이 공개가 안 됐다는 건 카이도가 잉어가 용으로 진화하는 등용문처럼 카이도의 열매 모델은 원래 잉어인데 용으로 나중에 진화한 거 아니냐 생각했었죠. 하지만 카이도의 열매는 모델도 청룡이었네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건 카이도가 그냥 용이 아니라 아시아의 전설 중 하나인 동서남북의 광희를 다스리는 사신 중 청룡입니다. 그렇죠. 카이도가 청룡이라면 나머지 사신, 백호, 주작, 현무도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카이도를 단지 용이라고 할 줄 알았지 청룡이라고 할 거라는 예상 못했습니다. 다만 카이도가 청룡이라면 야마토를 백호라고 설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현재 와노쿤이 표지미 본편에서 자주 나오는 그림으로 떡밥으로 나오는 용과 호랑이가 서로 싸운다는 뜻의 용호상박. 저는 이 떡밥의 의미가 호랑이를 상징하던 조로와 용 카이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로가 호랑이로 나온 시점에서 야마토가 백호가 되기에는 의미가 부족하다 생각했죠. 다만 현재 앞서 말한 것처럼 오다스미 카이도 얘기를 하면서 기어5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어5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기어5를 대부분 타이거맨으로 예상하고 있죠. 즉 호랑이를 항상 상징하던 조로도 있지만 타이거맨 루피도 호랑이라는 거죠. 용호상박에서 호랑이가 어차피 2마리라면 3마리도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야마토도 백호로 변해서 호랑이를 상징해 호랑이들과 용의 싸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야마토가 진짜 백호라면 간지 그 자체겠는데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 키포인트는 오다쌤이 생각하는 프랑키의 열매입니다. 오다쌤은 프랑키가 악마의 열매를 먹는다면 베이비5의 무기무기 열매를 먹을 거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사실 프랑키는 같은 사이보그였던 쿠마의 도톰도톰 열매를 먹을 거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 가설이 돈 이유는 밀짚모자 해적단의 능력자 숫자 법칙이었죠. 능력자들의 열매의 이름은 숫자로 나타나면 2와 9를 뺀 1에서 10의 숫자들이 다 나오니까 니큐니큐, 2929, 쿠마의 도톰도톰 열매를 누군가 먹을 것이고 가장 가능성이 있는 자는 같은 사이보그인 프랑키라는 거죠. 다만 오다쌤이 프랑키에게 무기무기 열매를 먹이고 싶다는 거 보니 프랑키의 도톰도톰 열매의 가설은 이제 안녕인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